안녕하세요.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. 지난주부터 일본 역사 탐색을 시작했고, 지난주에는 일본의 선사시대, 조문인이 살던 조문시대, 또 대륙에서 건너간 도레인이 살던 야요이 시대에 대해서 산책을 해봤는데,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의 고대 국가가 형성된 그 야마토 시대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마토 시대는 3세기부터 8세기까지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있던 그런 나라죠. 이 야마토는 이게 고훈 시대와 아스카 시대를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, 대략 뭐 3세기에서 7세기까지 한 4세기 동안이 고훈 시대이고, 약 뒤에 1세기가 이제 아스카 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, 합쳐서 그냥 야마토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. 그 중국과 한국에서 건너간 그 도레인들이 야요이라고 했었는데, 이 야요이들이 이 3세기부터는 거의 정체가 됐어. 그래서 이제 그 도레인들만이 그 아스카 지방에서 그 집성촌을 이루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수백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분이 쌓여 있단 말이야. 아주 뭐 큰 고분들도 여러 개가 있고, 그래서 이 시대를 특히 고훈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 4세기, 3세기가 지나고 4세기가 되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그 남하정책을 펴. 그러니까 이제 백제와 신라, 가야가 전부 남쪽으로 밀려갔고, 특히 그 중에서 이 백제인들과 가야인들이 그 고구려의 남하 세력에 의해서 이 피난처로 일본 열도로 대략 넘어오게 됐어요. 이 사람들이 도레인들이 급증을 한 거지. 그래서 이 일본 열도에서는 이 야마토 정권에서는 이 도레인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대륙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됐죠. 그때까지도 아직 뭐 일본이라는 국명은 사용한 흔적이 없고, 그럼 야마토국으로만 행사를 했지만은 이 한국이나 일본, 한국이나 이 중국에서는 야마토라고 부르지 않고 왜라고 불렀어. 왜.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을 뭐 왜나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. 왜. 그 당시 이 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그 일본 현재 일본의 전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야마토국은 여기서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 시고쿠, 산인, 그리고 이제 다른 부족 국가들을 자꾸 복속해 나가기 시작을 해. 한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만의 그 부족 국가들을 통합을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듯이, 일본 그 야마토국도 주변의 그 부족 국가들을 통합을 해서 그 시고쿠하고 그 남쪽에 있는 규슈의 서북부까지도, 그리고 간사이까지도
영토 확장을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 고대 국가의 형성을 성취해 나가게 됐어요. 이때부터. 그리고 이제 국경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하고 가까이 되고 또 중국과도 문물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중국 당나라에서 한자나 또 불교, 법률제도 이런 것을 적극 수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제와 가야 고구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가 형성이 돼.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교를 통해서 불교 건축이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호류사, 그 호류사 같은 것도 그때 지어진 거예요. 그래서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가서 그렸다고 그러잖아요. 또 그 뒤에 나오지만 쇼도쿠 태자의 이 초상화를 일본 쇼도쿠 태자의 초상화를 백제 성덕왕자의 태자 아저 태자가 가서 그렸다고 하는 거 다 이 시대에 이뤄진 일이란 말이지. 그 당시에도 뭐 일본에는 천황제도가 성립이 돼 있었는데 천황의 권한이 그렇게 크질 못하고 대개 그 지방 호족들이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시절로 천황의 세력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 이제 7세기 들어서 이 쇼도쿠 태자가 이제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한국과 중국의 그 제도, 문물을 적극적으로 더 수용을 해가지고 소위 아스카 문화에 꽃을 피웠어. 그러니까 야마토 시대의 그 마지막 1세기를 아주 장식을 했지. 아스카 문화에 꽃을 피웠단 말이지. 그런데 이 쇼도쿠 태자가 죽고 나서 이 불교 문화를 등에업은 소가시 가문이 독재를 해나가. 그러니까 이 황족인 니카노오에하고 니카토이노 카마타리가 쿠데타를 일으켰어. 그래서 이 소가시 가문을 제거하고 대대적인 개혁 정책을 폈는데 이를테면은 그 귀족 사회나 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전부 뺏어서 국유화를 했고 국호도 야마토 시대 야마토라고 하던 국호를 그때 비로소 이제 일본으로다가 바꿨어. 이렇게 대륙 문화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한 것을 일본에서는 그 다이카 개신이라고 그래. 이 한문으로는 대화지. 대화 개신, 다이카 개신이라고 그래. 이렇게 해서 아스카 시대가 저물어 가자 710년에 이르러서는 겐메이 천황이 수도를 나라시로다가 천도를 해. 나라시 헤이조쿄 나라시로 천도를 해. 그래서 나라시로 이 아스카에서 나라시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야마토 시대에는 끝이 난 거지.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로 왕조 역사로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, 고려시대, 뭐 조선시대 이렇게 나가지만 일본의 역사는 그 수도가 어느 쪽으로 옮겨갔느냐 그 수도의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전개되고 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야마토 시대 이후에
나라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산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